양육 방식이란 부모의 의식적, 자발적, 비자발적 행동, 태도, 몸짓, 자녀와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메시지, 사용하는 기술적, 전술적 또는 의사소통적 전략을 포함하는 관계 구조를 말한다. 어떤 기관도 사람들에게 부모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근거하여 이 역할을 배우게 된다. 또한 양육 방식은 부모가 옳다고 믿는 행동과 교정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신이 속해 있었던 원래 가정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부모는 또한 자녀의 거울이다. 다시 말해, 양육 방식은 비자발적 정보 전달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투명해진다. 무엇보다도 가치, 신념, 감정 표현의 형태, 의사소통 방식 및 명령을 전달한다. 양육 방식, 우리는 어떤 부모일까? 심리학자 다이애나 바움라인드는 양육 방식에 관해 가장 잘 알려진 이론 중 하나를 발전시켰다. 다이애나 박사는 부모를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독재적 양육, 자녀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준다. 허용적 양육,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한다. 민주적 양육, 고압적이지 않고 자녀에게 표준과 지침을 제공해준다. 무관심한 양육, 자녀를 고려하지 않으며 부모의 관심사는 다른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민주적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의 유형의 부모는 균형을 유지하고 자녀와의 열린 대화를 유지한다. 이런 방식은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이 유형의 부모는 요구가 많고 반응이 좋으며 자녀에게 중점을 둔다. 그리고 자녀가 자율적이고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며 자녀들에게 감정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으며 자기 생각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개인적인 주도권을 지지해줌으로써 매일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는 자율성을 발달시켜준다. 한편 자녀를 혼낼 때의 부모는 혼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 처벌은 되게 심각하거나 임의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통 용서하며 처벌하는 대신 그 기회를 통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더 높은 자존감과 자율성을 가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양육 방식은 명확한 규칙과 한계를 설정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 게다가 이 부모는 자녀들의 성숙한 태도를 기대하지만 이는 항상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한다. 독재적 양육 방식의 부모는 수용적이지 못하며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다. 또한 가족 규칙에 대한 높은 준수와 기대로 특징지어지는 전체주의 체제를 강요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열린 대화가 거의 없다. 다시 말해, 아이들은 부모의 명령에 대한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양육 방식은 제한적이며 이 부모는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자녀를 처벌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하는 일과 쏟는 노력을 자녀들이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이 부모는 대화를 장려하지 않으며 때로는 징계 조치로서 대화를 거부한다. 내가 말한 대로 할 때까지 말하지 마라라는 말을 쉽게 하며 자녀에게 하는 유일한 설명은 내가 말했으니까 뿐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자녀의 요구에 널 민감하며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자녀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유형의 양육 방식 아래에서 아이들은 부모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므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자율권을 주지 않고 징계만 하며 순종을 미덕으로 여김으로 처벌을 선호한다. 허용적 양육 방식 유형의 부모는 자녀의 요구와 욕구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행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다. 그래서 이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는 매우 관대하다. 그러나 자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녀의 삶을 많이 통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자제력을 기를 수 없게 된다. 허용적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런 부모의 아이들은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기 동안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관심한 양육 방식이 유형의 부모는 뭔가를 요구하지도 유연하지도 않다. 또한 감정적으로 차갑고 보통 자녀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기대하지도 한계를 정해주지도 않으며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지도 않는다. 무관심한 부모는 종종 자녀의 감정과 의견을 무시한다. 또 자녀를 지원하지 않으며 대신 기본적인 필요, 즉 교육 및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종종 감정적으로, 때로는 육체적으로 보재하며 실제로 함께 있더라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없다. 또한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자녀가 행동하도록 기대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관심한 양육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어린이와 10대들에게 있어 애정과 조언의 부족은 기본적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아이들은 불안해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독립심을 잃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화를 어려워하고 욕구 불만 내성이 낮다. 특정 유형의 양육 방식 피해자는 10대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면담을 했고 그래서 많은 유형의 양육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움린드가 설명한 양육 방식을 기반으로 특정 유형의 양육 방식을 구별했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여러 유형의 양육 방식을 결합하고 다소 편향된 경우가 많다. 태만한 방식 이런 부모들은 경계를 설정할 때 죄책감을 느끼며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아이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게 겁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는다. 요청하는 방식의 부모들은 각각의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자녀들을 격려한다. 또한 자녀들에게 가치와 동기를 부여한다. 지나치게 요구하는 방식 항상 자녀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따라서 자녀가 성취한 것에 감사하지 않고 실패한 것에만 집중하므로 암시적으로는 자녀를 평가절하하게 된다. 독재적인 방식 한계와 질서 이면에 있는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독재자이다. 이런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대신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녀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한계를 정해주는 방식 이런 부모는 효과적이고 명확하고 유연하며 설명 가능한 한계를 설정한다. 지나치게 주는 방식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모든 요구와 편의를 제공해야 올바른 발달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방식 이런 부모들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자녀의 생각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즉, 자녀에게 한계를 설정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결국 자녀들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된다. 쉽게 만족하지 않는 방식 이런 부모는 자녀의 애정과 인정을 필요로 하며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가치 있게 여겨지길 바란다. 그리고 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바로 집이라고 확신한다.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식 이런 부모들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독립심을 장려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행동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 투영하는 방식 이런 부모들은 자신들의 좌절된 욕망을 자녀에게 투영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자녀가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막상 자녀의 바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제공하는 방식 이런 부모는 자녀를 지도한다. 자녀에게 조언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도 준다. 예를 들어 이 부모들은 독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준다. 자녀가 언젠간 자신들을 떠나야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방식의 부모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부모는 의사소통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족에게 암묵적으로 암시된 내용을 설명한다. 자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 대신 순간순간을 존중하고 질문을 한다. 한계가 없는 방식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실제 감정 세계나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유와 독립을 장려한다. 안정시키는 방식 이런 부모는 감정적인 영양분을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다시 말해 말과 태도를 통해 애정과 감사를 표현한다.
양육 방식의 치명적인 결합 한계가 없고 전지전능한 방식, 자녀에게 무한한 자유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어 자녀가 혼자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선물해주고 그 모든 비용을 충당해줄 수 있다. 이 부모들은 종종 독립을 장려하지만 정작 모든 비용을 감당해줌으로 자녀가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다. 선과 악의 방식, 독재적인 동시에 태만한 방식일 수 있다. 한편으로 극도의 엄격한 한계를 정하여 자녀를 처벌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허용하는 동시에 태만한 방식, 한계가 없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모는 자녀의 자녀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해 역계층 구조를 설정하게 되어 자녀는 지배적으로 되어 부모를 정복한다. 지나치게 요구하는 동시에 투영하는 방식, 자녀와 그들의 욕구 또는 포부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무엇을 원하고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 이런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부족한 것에 중점을 둔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